안녕하세요, 이경주입니다. 요즘 날씨 이야기 참 많이 하시죠. 아니, 여름만 되면 왜 이렇게 더워? 이런 말들이 되게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뉴스만 보면 역대급 더위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뜨거운 건지, 기후 위기가 오는 건 아닌지 아마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연구하고 계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연구원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열 선임연구원님, 최가영 연구원님, 박재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글로벌 전략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가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 기술을 가진 여러 기업들, 또 어떤 기관들, 연구원들이 해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원을 매칭하여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짜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의 이종열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정책이나 혹은 국제협력 관련된 업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책연구본부 소속 박재민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신흥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세 분 모시고 우리가 체감하는 기후변화의 현실부터 그 뒤에 숨겨진 기술과 정책, 그리고 우리의 일상 이야기까지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속 시원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속 시원한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실 건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회사의 에이스 분들만 이렇게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당장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잠기가 좀 밝은 편인데 11월에 모기 때문에 잠을 깼어요. 그것도 어쨌든 기후변화의 영향인 거죠? 그렇죠. 겨울에는 한국에서는 겨울에 모기가 대부분 활동을 안 해야 정상인데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모기도 활동하지 않았나.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갑자기 발생하는 급성적인 면이 있는 것도 있고 반대로 천천히 발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갑자기 폭우가 와서 침수가 되고 사망사고나 재산 피해가 나는 거는 당연히 급성이죠.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고, 근데 반대로 이제 조금씩 더워지더니 갑자기 순간적으로 뜨거워져서 온열 진화를 생긴다든가 혹은 감기가 심하게 걸린다든가 독감이 너무 크게 창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만성적인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가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후변화가 건강, 그리고 우리 먹는 거에도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농업이나 수산업 쪽의 영향도 클 것 같아요. 원래 오징어 하면 동해의 대표적인 수산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동해에서는 오징어가 잘 발견이 안 되고 서해, 태안에서 그렇게 오징어가 잘 잡힌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종이 바뀌고 있고요.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어종이 바뀌고 있고, 최근에는 상어도 많이 출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남해 바다에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바다도 점점 열대 기온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먹는 과일도 생각해보면 이제 바나나도 제주도에서 재배가 된다고 하고, 맞아요. 굉장히 우리가 낯설어 열대 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되고, 또 사과가 원래는 남쪽에서만 재배가 됐는데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그 사과가 재배되는 재배지가. 네. 그런 것만 봐도 우리의 어떤 식생활, 어떤 그 밥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냥 기후변화라고 했을 때는 딱히 와닿진 않는데 당장 우리 밥상 메뉴, 식탁에 있는 모든 그 식재료들이 바뀐다고 하니까 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뭐 대구에서 사과가 유명했잖아요. 근데 강원도에서 사과가 나온다고 하고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뭔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소하게 느끼는 불편함들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 기후 위기의 신호다라고 할 만한 거 있을까요?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기온이 증가해서 더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냐 이런 고민이나 혹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냥 뜨거워지는 건데 왜 추워지냐, 이거 기후변화 거짓말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기온이 발생을 하는 것은 차가운 공기랑 뜨거운 공기가 보통 만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 혹은 그 자체가 뜨거워지냐 안 뜨거워지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기온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뜨거운 공기가 순간적으로 너무 뜨거워져서 풍선처럼 확 날아가 버리면은 공간이 비죠. 여기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게 찬 공기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하루 만에 시베리아 한파가 몰아친다고 하죠. 이런 일이 그런 이유로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침수 피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침수 피해가 많은 게 물론 강수량 자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항상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량이 사실 그냥 몇십 년에 한 번씩 오는 폭우를 기준으로 설계가 되는데, 그 몇십 년마다 오는 폭우가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용량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터져버려서 침수가 돼버리고 급격하게 물이 차올라서 갑자기 사망사고가 나는 등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건설 쪽도 기후변화랑은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쪽으로 보면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금 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또 미칠 것 같아요. 또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1차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아까 말씀하셨던 농수 산업.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혹은 여기 이거를 대피하기 위한, 대피는 아닌데 사실 적응인데, 네,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또 반대로 발전하고 있기도 하죠. 다양한 분야에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 변화 자체가.